안녕하세요. 한마음 이민법인 북미 대표 김기선입니다. 최근 코로나 스타와 관련하여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이민 잠정 중단 행정명령을 발표했습니다. 미국 이민을 진행 중이신 분 혹은 관심이 있으신 분들 적지 않게 놀라셨을 것으로 압니다. 하지만 시청자분들과 한마음 이민법인 고객분들이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올 연말 선거를 생각하는 정치적인 액션의 성격이 강하며 실제로는 미국 이민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한마음 이민법인은 북미 현지 최고의 전문가들과 함께 이민 관련 소식을 실시간으로 정확한 소식만을 전달하기 때문에 고객 여러분이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럼 뉴욕 현지 한마음 이민법인 투자이민 자문 줄리아 박 변호사의 해설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뉴욕에서 활동하고 있는 줄리아 박 변호사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이미 알고 계시듯 4월 23일자로 트럼프 대통령의 임시 이민 중단 행정명령이 발효되었습니다. 4월 20일 밤에 트위터로 트럼프 대통령이 엄포를 놓은 내용보다는 실제로 발표된 내용은 암시되었던 것보다 훨씬 그 범주가 제한된 것이었습니다. 4월 23일부터 60일간 적용되는 행정명령에 포함되지 않는 카테고리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영주권을 받으신 분들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여기에는 투자 이민을 통해서 임시 영주권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해당 사항이 없으십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께서 지금 829 서류, 즉 조건 해지 서류를 접수해 놓았는데 여기에 악영향이 미치지 않을까 걱정하시는데 전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또한 EB5 투자 이민 비자 전체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비이민 비자, 즉 취업, 관광, 학생 비자 역시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또 미국 영주권 발급의 거의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미국 내에서의 신분 변경 서류도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 그 배우자의 자녀, 그리고 입양 자녀도 해당 사항이 없고 의료계 종사자도 여기에서 제외됩니다. 그렇다면 누구에게 해당이 될까요? 일단 취업비자 1, 2, 3, 4 순위, 그리고 영주권자의 배우자 및 자녀, 그리고 시민권자의 부모 및 형제 카테고리에 행정명령이 가장 큰 영향을 줄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에게도 사실상 크게 영향을 끼치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를 간단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미국 영주권을 받는 절차는 크게 이민국의 단계 그리고 국무부의 단계 두 단계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 이민국 단계가 이민 청원서를 신청하는 단계입니다. 투자 이민의 경우는 이것을 I-516 접수라고 부르고 또 취업 이민의 경우는 140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이 1단계는 이민국에서 서류를 처리한 다음에 국무부로 서류를 넘기는 단계입니다. 두 번째 단계가 국무부에서 비자를 발급하는 단계입니다. 이 두 번째 단계가 한국의 경우에는 서울에 있는 미 대사관에 가셔서 인터뷰를 하는 단계겠죠. 그런데 이번 트럼프 행정령은 비자 발급 단계, 즉 국무부 단계에만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취업 이민을 위해서 140 혹은 가족 130을 이민국에 접수를 했다면은 이번 행정령 때문에 처리가 중단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저희 사무실은 투자 이민을 전문으로 하는데 3월 말부터 지금까지 거의 매주 두세 건씩 516 승인을 받고 있고요. 4월 23일 이후에도 516 승인이 3건 있었습니다. 즉 이민국 절차하고는 이 행정령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현재 코로나 사태로 지문을 찍기 위한 미국 내에 있는 이민국 사무실은 문을 닫은 상태지만 이민국 내부의 일 처리는 조금 더뎌지기는 했지만 계속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취업비자의 경우도 이미 인터뷰를 하고 이민비자를 받으셨다면 이번 행정령과는 무관하게 입국이 가능하십니다. 그러면 이번 행정령의 영향을 받는 사람은 취업 이민을 추진하시는 분들 혹은 시민권자의 부모 형제 중 이미 1단계에서 이민 청원서 승인이 나고 국무부에서 비자를 받으려고 인터뷰를 대기 중인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국무부에서 3월 20일 날 이미 주한 미 대사관을 비롯한 많은 대사관 및 영사관의 문을 닫아서 비자 업무가 사실상 중단되었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한두 달은 더 있어야 문을 열 테니 4월 23일부터 60일간 비자 발급을 중단한다는 것은 큰 의미가, 실질적인 의미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번 트럼프 행정령은 그야말로 코로나 사태 대응 조치 미비로 인해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지자 언론과 국민들의 시선을 돌리기 위한 정치쇼에 불과하다고 여겨집니다. 그리고 이제 거의 반년 앞으로 다가온 선거를 의식한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기반 다지기의 일부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즉 실질적인 의미는 없고 상징적인 의미만 있는 행정령이라고 보셔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한편 60일이 지난 이후에 행정령을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가서 만약 주한 미 대사관 그리고 다른 지역의 미 영사관에서 이민 비자 발급 업무가 재개되었다면 취업 영주권 및 시민권자의 부모 형제 총 영주권 발급을 받으시려는 분들이 피해를 좀 보실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연장 역시 한두 번이지 정당한 근거 없이 의회의 법 개정을 동반하지 않고 행정명령만으로 장기간 동안 이민을 통제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지금 미국은 코로나 사태로 패닉 상태입니다. 뉴욕 맨하탄에 사무실이 있고 뉴저지에 사는 저도 지금 6주째 딱 2번 장 보러 간 것 말고는 집 밖을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2,600만 명 이상이 실직 수당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즉 실제로는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은 이보다 훨씬 더 많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국가 위기 상태에서 대통령 직권으로 노동시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임시로 이민을 제한할 수는 있겠지만 의회의 법 개정 없이 이렇게 일방적인 방식으로 이민을 장기간 동안을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매스컴을 타는 이빨 없는 행정명령보다는 지난 3년 반 동안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 기가산 반이민 세력이 소리소문 없이 도입한 이민 방해 및 지연 정책이 이번 행정명령보다 훨씬 더 큰 피해를 미국 이민 정책에 가지고 왔던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이번 행정명령은 그닥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을 것 같아 한편으론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